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네, 4월의 우리 시장 꾸준히 건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의 고점 이후에 3개월가량 이어진 박스권 장세 참 지루하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해준 데 이어서 어제는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랠리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밤사이에 유럽과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 전문위원, 이주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오늘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잠했었던 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는 뭐 핑계거리를 좀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S&P 500 0.7% 좀 밀렸고요. 나스닥 시장도 0.9%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급증을 한다라는 그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었죠. 며칠 전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조정의 좀 빌미를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시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731명인데요. 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빅스 지수 선물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잠잠했던 이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고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가 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럼 국내 시장 되면 변동성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19를 넘어서는지 21선 자리대를 강하게 뚫어주는지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있어서 뭐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을 좀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 쪽에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 쪽은 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연기금 쪽에 있어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양 시장 모두 5일선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었는데,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하는지, 뭐 3,200포인트를 다시 하향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과 변동성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주실까요? 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한국 시장도 그러한 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들어간 관점인 건지 단기적인 관점인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향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기준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박스권역으로 좀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최근에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첫 양봉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 분들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죠. MSCI 반기 리밸런싱이 5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5월 말에 돼 있는데 아마 5월 중순경에 관련주 편입 예정 종목군들이 좀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관련주들을 서서히 좀 분할로 조정받았을 때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이 HMM이라든가 하이브 아니면 SKC, 녹십자 뭐 이 종목군들이 반기 리밸런싱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는 한 번쯤 한 달 정도의 기간, 5월 말 정도까지, 사실 5월 말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5월, 6월 중순? 뭐 이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의무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의 아이디어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주들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DB하이텍도 1분기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일단 상향 조정 좀 되고 있고, 호프라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한국코러스에서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내달 본격화가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슈에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바이넥스라든가 아니면 보령바이오파마 뭐 이런 부분들, 종근당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컨소시엄이 좀 구성돼 있다라는 거 그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옥수수라든가 대두, 곡물 가격이 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농우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대동공업, 삼스포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삼스포리, 효성 OMB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해방전지입니다. 눌림목이 양호하게 눌러줬고 추가적인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현대엘리베이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오늘자리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1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220선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이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고 어제는 코스피가 이에 좀 박자를 맞춰주는 모습이었는데 철강과 건설 등 경기 민감주들이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 증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2% 가까이 빠졌고요. 밤 사이에 유럽과 뉴욕 증시도 모두 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부가 여행 금지 권고 국가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여행 관련 업종들 하락 피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고점을 갱신한 만큼 이 글로벌 증시의 부담감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개장을 할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증시의 약세 영향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8% 하락으로 83,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분기 디램 가격 급등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대폭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지만 오늘장 하락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가량 파란불 켜면서 13만 7천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1% 넘게 빠지고요. 38만 7천 원으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LG화학도 0.6% 약세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하락이고요. 현대차 0.4% 약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룹주들 좀 받았는데 1.67% 하락세 이어가면서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네요. 29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 0.7% 하락으로 3,19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하락으로 1,02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시즌만 1%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가 다시 집중을 받는 모습인데 21만 1,200원 선 지나가면서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1% 넘게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2% 조정받는 모습 6만 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나 전부 다 하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09% 하락으로 18만 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0.3% 소폭의 약세입니다. 35만 2천 원에 출발했고요. CJ ENM 어제 외국인 매수에 2%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하락입니다. 1.3% 하락으로 14만 7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세로 출발을 했고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지금 시즌만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꼬랑지를 조금 타는 하락폭이 계속 가세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어제 차트를 잠깐 보면 유럽 시장은 어제 좀 일찍 마감이 되다 보니까 2% 가까이 그냥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반등 나올 거예요. 일단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아래 꼬리 좀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기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생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얘기가 나온 건데 브라질하고 인도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뭐 쉽게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예방 백신을 많이 맞췄던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맞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뭐 그 코로나 예방 백신에 대한 다시 이슈 가지고 또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더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 뭐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백신이 막 먹히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였다면 어제 미국 시장은 장대 연봉으로 하게 많이 빠졌을 겁니다. 뭐 다우존스 기준으로 뭐 10,000포인트 이상 빠졌을 거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빠졌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걸 눌림목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뭐 반도체 섹터들 뭐 계속 그 쇼트지 상태들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 시장은 다시 눌렀다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는 신고점을 갔다가 이제 살짝 오늘 어제 미국과 유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살짝 밀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종목들 보게 되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네페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갈 애들은 또 가요. 그렇죠? 올라가는 애들 또 올라가지고. 그리고 시장에 그 크게 뭐 무너질 만한 뭐 그런 큰 악재도 아니고 또 오늘 보면은 업종의 대표주들도 뭐 5% 이상 급락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뭐 개파락 뭐 1% 2% 내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1%권역 내에서 왔다 갔다 약보합 강보합적으로 돼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순환매를 노리는 아니면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섹터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민가주 섹터들 다 실적들 다 좋아지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IT 섹터들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쪽이니까 반도체 뭐 이쪽 IT 부품주 섹터들은 시장이 조금만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또 좋은 얘기들과 함께 실적 5월 15일까지 계속 실적 발표하거든요. 또 뭐 예비 실적, 확정 실적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다시 상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시장이 약간 아침에 흔들릴 때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시장은 상방향으로 갈 거니까 순환매, 경기민간주, IT 부품주 위주로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장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빌스틸 질문을 주셨는데요. 1분기 흑자 전환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거 세아빌스틸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철강주들이 다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세아빌스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참 잘 가요. 그렇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은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 아니면 가지 않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번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고 1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8%, 15.8%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 둘 다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액 모두 다 흑자 전환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이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예상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상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철강 업계에 계속 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전에 목표치 말씀드렸던 원래는 2만 원대가 목표치였었는데 제가 3만 원대로 상향시켜드렸죠. 시장이 보통 강하게 아닙니다.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현대제철도 포스코도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서는 이제 철강주가 하도 강하다 보니까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IT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이건 뭐 주도주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주도주급의 힘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인데 세아베스틸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하반기까지 계속 쭉 끌고 가시면 3만 원까지. 그래서 현재 목표 수익은 한 66% 정도 나 있을 텐데 잘하면은 100% 이상도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효성입니다. 2월 15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 효성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뭐 두산도 말씀을 드리고 이쪽 지주사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좋아요. 그동안 많이 못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대형주들의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 시가총액 조다리가 넘어가는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효성은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효성 그룹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산업자재, 화학 부분 이쪽을
하고 있는 이제 효성그룹의 지주 회사이고, 그 다음에 그 종속회사로는 뭐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뭐 효성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효성 TNC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그 관련된 회사들의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강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화학, 섬유, 종합 상사 관련된 종목인데, 효성 TNC. 바닥에서 뭐 250% 넘게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도 뭐 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수소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 수소 관련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 효성 TNC, 효성화학. 자, 효성화학도. 자, 보니까 지금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TC 다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당연히 효성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2월 15일 날 이쯤에서 드렸을 것 같아요. 드렸던 종목인데 밀렸다가 다시 움직여주면서 수익을 주고 있는, 그래서 더 갈 것 같다. 왜냐면 이미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10만 원짜리 목표치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건설주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철강주의 흐름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는, 철강주의 흐름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주도주로 지금, 거의 이제 차기 주도주, 그러니까 IT가 주도주기는 한데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주도주가 이제 철강주,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철강주가 돼버렸고, 이건 이미 작년부터 된 거고, 거기 순환매 중심에 강하게 움직이는 건설주란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시장은 뭐 어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떨어졌다고 뭐 흔들리긴 하지만 현대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라가는 걸 보면 확실히 경기 민감주 순환매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을 텐데요. 자, 일단 현대건설 일단 수익은 10.63% 정도 여러분들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더 올라갔기 때문에 뭐 11% 정도 났겠지만 우상향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는 섹터가 맞고요. 이유는 이제 뭐 대선도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도 내년에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로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 공급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뭐 나쁜 발언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도 꼭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정부의 민간 재건축에 대한 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화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어제 기사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상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뭐 6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6만 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설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바닥에서 올라갔던 흐름들의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쉽게 그렇게 크게 조정을 세게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의 순환매 섹터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섹터와 순환매 섹터를 구분을 해가지고 비중을 잘 조절만 한다 그러면 크게 뭐 그렇게 뭐 시장이 지금 뭐 찌글찌글 움직인다라든지 그래도 걱정이 없는, 어차피 조정받으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 시그널들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자, 오늘은 CJ EN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CJ ENM 얘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갖고는 이런 종목들이 밑으로 급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3,200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신고가권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코스피 신고가권에 가 있는데 여전히 CJ ENM이라든지 CJ 그룹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지수는 신고점에 있는데 얘네들이 갈 자리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얘가 빠지면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키 맞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야 될 거면은 여기서 급락은 없을 거고 지금 시장이 또 오늘 아침서부터 흔들려서 지금 주가가 이래서 그렇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은 종목인데 일단 CJ 그룹 계열의 그 CJ 오쇼핑과 예전에 CJ EM 이제 그렇게 회사인데요. 홈쇼핑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회사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티빙 아시죠? 그래서 티빙에 대해 시티빙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다 자회사인데 티빙의 그 실적들 지금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제 주가 좀 탄력이 좀 나올 텐데 일단 양호한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대부분 이제 지배적으로 깔려져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CJ 그룹 계열의 드라마 뭐 과거에 이제 미생이라든지 도깨비라든지 뭐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등을 제작을 했었던 드라마 방송 영상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금 차트와 그다음에 힘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의 그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고, 그러면은 CJ ENM도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완전 바닥이니까. 그래서 자회사들 지금 뭐 티빙,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에 있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쪽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거나 좀 더 좋은 얘기 한 16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보고 매매 트레이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대형주를.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15만 원서부터 해서 14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14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급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등락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CJ ENM이었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 15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4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여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0.78% 마이너스 권역에서 다시 3,200선 무너진 상황이고요. 3,1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지수 선물이 소폭의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2% 가까이 빠진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1%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자, 이렇게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의 앞서 고수익 포트 저와 함께 하셨는데, 장기 포트 중에 성지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기업 지주. 자, 뭐 자산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땅을 살 때 목돈이 들어가니까 큰 돈 없이 땅을 이제 간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성장기업 지주를 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루 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던 종목이었습니다. 2,500원이라는 그 가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에 내면서부터 시세 굉장히 괜찮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중장기 포트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초세대 하단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서 꾸준하게 이 구간은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오르는 상황이고요. 고점권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초세대 저항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이 초세대 저항에선 또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초세대 상단에서 이 저항권을 뚫어내면서부터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성장기업 지주 현재 흐름상 봐서는 그런 뭐 상한가 간다든지
급등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뭐 가격대까지 이제 꾸준히 상승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2,800원 정도의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대 상단 갔을 때 제가 이제 뭐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시 추세대 하단 왔을 때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대로 쭉 가져가는 전략, 지금 한 10%니까 뭐 한 15에서 한 6%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 쳐다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을 보면 LG전자 문의를 주셨어요. LG전자가 수익이 좀 그렇게 났었는데 단기 종목으로 이제 제가 4월 15일 날 아침에 시초가로 이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당일 뭐 6.5% 수익권 갔다가 지금 며칠째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요번에 이제 뭐 실적 관련해가지고 보셨겠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어요. 물론 발표된 것까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요번에 그 NC 사업부를 이제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한 2분기에 이제 잡힐 것 같고, 일단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에 그럼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악성 종량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다시 좋아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적자를 내던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조금 더 튼실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시고, LG전자 전장 사업 쪽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마그나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함께 이제 합작법인 설립해서 이번에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경우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좀 조정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장 막판까지 이제 좀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도지 형태 음봉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가는 듯한 그런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됐고요. 문제가 이제 미증시가 전일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5일선을 이미 이탈을 하면서 좀 조정의 기미를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미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5일선을 좀 이탈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두는 게 뭐 상식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가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미증시도 뭐 추세대 하단 정도까지 조정 나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둬라. 그러면 단기 조정 때 좋은 종목을 눌리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뭐 한 3,150포인트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 뭐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150에서 돌림이 나올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LG전자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두 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요. 이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시작되었던 16만 원 저점 구간에 이제 개입 구간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도 뭐 내려올 수 있다. 시장이 이제 계속
조정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내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침에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작전타임 포트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장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뭐 6% 수익에 뭐 한두 호가 정도 못 가서 지금 목표가 달성 못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 그러니까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16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간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뭐 수익이 못 나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종목들은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짧게 하고 또 수익은 목표가까지 크게 이렇게 노린다면 결국 계좌는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엔디포스예요. 엔디포스. 자, 엔디포스는 일단 관망입니다. 보유자분들은 탈출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신규분들은 매수를 안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회사 관련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 급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거나 전혀 뭐 그런 게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처럼 진단키트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 반등이 잘 나오지, 지금은 살짝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놨다라고만 볼 수 있겠고요. 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남선알루미늄인데요. 자, 이재명 테마로 잡혀있는, 이낙연 테마로 잡혀있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낙연, 지지율이 굉장히 뭐 안 좋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도 졌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그런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동력이 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3,600원 정도 괜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직은 하락 트렌드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그때부터 공략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보유자분들은 아직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추세대 상단인 4,3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그 이후에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정리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SGC 에너지는 지금 뭐 그저께 도노리포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월요일 날 오늘 음봉으로 좀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고요. OCI 계열이죠. 요번에 이제 보이시는 뭐 추세대 저항 상단이 한 47,000원 정도 되니까 그 구간 잘 돌파해낸다면 한 5만 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의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88%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0.45%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오늘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 원, 기관이 2,400억 원 가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던 환율, 오늘 다시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4원 80전 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약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래저래 그간에 워낙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에 뭐 워낙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양호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장이나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차 쪽의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횡보하는데 이럴 때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참 좋긴 하거든요. 자,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 철도 사업 쪽에 3년 적자를 보고 있는 로템, 요거 매각을 좀 철도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좀 들리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좀 수익성 불안한 이런 사업분들을 매각을 진행하고 전기차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의선 회장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토대로 해서 지금 롯템 같은 경우가 이슈가 좀 돈 사실이고, 뭐 독일 쪽으로 좀 넘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뭐 아직 회사에서는 뭐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롯템이 이거 뭐 완전 회사가 뭐 넘어가는 거냐? 상황은 좀 봐야겠지만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진행을 해버리게 된다면 롯템은 국내에서 좀 이게 현대차 계열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움직임, 수주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유럽 쪽이나. 그렇지 않다면은 뭐 크게 뭐 다른 쪽 사업을 뭐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롯템의 방향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뭐 깨지진 않을 거고, 오히려 유럽 쪽에 좀 이슈 맞춰서 강하게 상승을 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근데 하지만 조금은 아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을 좀 찾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바로 오늘 밀리는 모습을 봤을 때 방향성을 아직 잡질 못해서 우선은 관망을 할 필요는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롯템의 성장성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현대차 쪽에서의 결단을 내린 만큼 주가의 흐름을 조금 지켜본 이후에 대응은 해야 되는 종목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은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시젠인데, 시젠은 뭐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거고, 뭐 최소 뭐 20만 원 이상은 안착을 할 거고, 뭐 22, 3만 원대까지도 문제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젠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무상증자 이슈가 터진 이유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 무상증자를 만약에 받고 싶다, 나는 무상증자를 꼭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일까지 꼭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무상증자 기준일이 26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거래일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26일이 월요일이고요. 23일 금요일이 마이너스 1거래일, 20일 목요일이 마이너스 2거래일입니다. 그래서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들고 계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시즌 무상증자를 받을 거야 라시는 분은 내일까지 매수해 두시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 전에 나는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내일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우선 회사가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영입했던 M&A 전문가를 통해서 해외 글로벌 제약사나 뭐 인수한다는 말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측을 해드렸던 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J는 돈이 현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실적이 났었고 회사에 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자체가 6,700억이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5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갖고 온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 현금을 토대로 해서 시젠이 무상증자를 했던 거고,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 가능성도 우선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시젠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큰 수치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군들도 인수해서 향후 또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시젠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된다. 다만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만 원 아래에서의 매수 관점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서의 매수 대응을 해보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이 대응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제가 4월 15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목요일 날 인스코비인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 그 배트맨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주유소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3,045원 종가인데 3,100원 아래로 편입이 안 됐어요.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은 15일 날은 이제 방송에서 제가 현재가 매수 사인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기업 방문을 아주 여러 차례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들, 뭐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제 뭐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FDA 3상 펀딩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직 뭐 진행은 하고 있지만 나오진 않았어요. 이미 여러 차례 뉴스로 좀 공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에서 예측하는 바는 상반기 안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서 상반기 안으로 해서 그 이슈가 만약에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펀딩 받는 금액이 뭐 공론화된다면 국가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가겠죠. 2018년도에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관절염 쪽으로 해서 FDA 3상 관련해서 이슈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정말 올랐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 FDA 3상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많이 올라갔던 3월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 셀루메드 같은 경우가 거래 재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튀었었던 건데 같이 좀 밀리긴 했어요. 거래 재개되고 나서 좀 쭉 밀렸죠. 그래서 6,000원대까지 내려와서 그 영향 따라 인스코비도 약간 밀린 게 있었지만은 다시 그 이슈보다 훨씬 FDA 3상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상승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전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가가 많이 갈 겁니다. 2018년도처럼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목하는 것은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자면 2018년도 초에 1월, 2월, 12월부터 해서 3번의 양봉이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큰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뜹니다. 월봉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3번 정도의 4번 정도 비슷비슷하죠? 흐름에서 그러면 다음 달 5월 달에 진짜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올까? 회사에서 상반기 안으로 그 FDA 3상 이슈가 마무리된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충분히 저는 한 번 더 비슷한 데자뷰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해성 TPC라는 종목이에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지금 보면은 이게 로봇용, 산업용, 감속기 및 그다음에 승강기용 권상기 제조 판매 업체예요. 뭐 감속기 쪽인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감속을 시킨다 보시면 돼요.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자, 근데 출발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매출도 꾸준한 회사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크게 이제 모멘텀들과 뭐 업종의 좀 순환매 쪽에 맞아 들어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조업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폭의 성장성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오늘 그 상장 이슈에 따른 영향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밀린다거나 할 때는 꼭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3만 원 이탈만 조심해주세요.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해성 TPC 오늘 신규 상장 종목까지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만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과 기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계속해서 지금 3원 70전 가량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끝까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